속속 존재감 드러내는 왕년의 정치 스타들.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의 존재감을 다시 부각하려는 인물들이 여럿 보입니다. 그중 한 명, 4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투 폭로로 출마를 접었던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과거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점을 뚫고 이 철점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친정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입니다. 정봉주는 영원하다. 오늘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 당에다가는 경선 참여의 뜻은 밝혔지만 내일 모레 금요일이 정견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깊게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민이 명령하면 대통령도 움직이듯이 열린민주당을 만든 그 장본인으로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영상 보니까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18년도에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냈거든요.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해서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결국 당을 나와서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1월에 열린민주당은 이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법정을 나오면서 4년 동안 삶이 초토화됐다. 또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는 자신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 재판부가 법정에서 정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한다면 성추행으로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판결문에는 이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라는 이 표현은 담기진 않았습니다. 자,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주요 뉴스에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오후 2시에 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 설립 운영 법안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관련해서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서 이 공수처는 예정대로 출범을 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죠. 혹시 이분도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일까요?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오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걸까?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제부터 이현주 전 의원 사퇴 얘기가 돌더라고요. 사퇴 관련 기자회견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퇴는 없었습니다. 아, 사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론에서는요. 이현주 예비후보가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퇴일 것이다. 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이현주 예비후보는 바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사실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용기를 내서 현실과 싸워나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현주 예비후보의 사퇴설이 돌았던 이유 알고 보니까요. 어제 하루 동안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눈물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눈물의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예비후보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예비후보는 부산 지역의 기득권층, 이 사람들을 개혁을 해야
부산 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며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이 예비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공짜겠습니까? 결국 자치단체장이 되기도 전에 후보자는 정치적 빚을 지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현주 전 의원은 부산시장 예비 후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굳이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건지 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부산시장 예비 후보라면 부산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 굳이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에 나섰다. 바로 중앙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 국회 소통관이죠. 보시는 모습은 국회 소통관인데요.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만 이곳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누군가가 이름을 대신해서 빌려줬다는 얘기인데요. 누군가에서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아, 김 의원이 결국 이 예비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네. 이현주 예비 후보는 약 40분 동안 국회 회견장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후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아, 기자회견 끝나고 부산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부산에 일정이 있는데도 굳이 오전에 서울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바로 부산을 내려갔다. 글쎄 이 부분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 봤는데 부산에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오전에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다시 또 부랴부랴 부산 내려가고 이유가 뭘까요? 원래라면 이게 이현주 전 의원이 좀 사퇴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사퇴도 고민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뛰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원래 처음 기자회견을 하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사퇴까지도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막판에 이제 여기저기서 설득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2월 달까지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조건부 사퇴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지금 부산 이 시장 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른바 후보들 경쟁 후보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 이 치열한 이 여러 가지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뭐 그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사퇴를 실제적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당 안팎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일단은 가덕도 특별법이라는 그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저렇게 기자회견하는 걸로 해서 좀 후퇴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장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해드렸는데 서울 지역에서 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나온 여론조사를 결과 보니까요.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28.5, 민주당이 32.4%로 또 역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 모두 특히 야권이죠. 이 단일화 논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김은미 기자, 네.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렇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거 결국은 좀 지지부진한 단일화 논의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전히 지지부진한 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달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달아한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안철수 대표를 얘기를 한 건데 안철수 대표 지금 몸달아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안철수 대표가 몸달아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이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가 돌아가면 이거는 가왕인 나훈아가 와도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좀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라고 좀 거듭 재촉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진영 민주당에 있는 박영선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누가 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그러면서 저한테 정보를 주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3월 초쯤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대요. 그리고 입당을 하면서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그리고 본인은 대선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후보는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들을 여의도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결국 합니다. 해서 서울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을 양보한 다음에 결국 대선으로 간다. 또 양보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의 선거는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다라는 내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죽하면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좀 전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가 거의 확정이 됐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확정이 됐다.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가만 하면 된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결국 그 보도는 오보였던 모양이죠. 네.